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맞아, 이렇게 맞아. 찾아갔는데 맞아. 맛없으면 좀 혼나죠. 그러니까. 그쵸. 셰프님 제일 맛있던 저기 아 저는 궁금하다. 어, 그것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임 셰프의 신의 한수 베스트 3는 베스트 쓰리? 과연? 드시긴 했는데. 칼국수? 닭하고 북어머리하고 바지락만 가지고 맛을 냈는데 소금을 한 방울 안 썼는데도 육수에 간이 나요. 근데 진짜 그냥 계속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면을 저렇게 많이 드시나 했어요, 진짜. 김치찌개. 야, 이것도 맛있겠다. 끓는 김치에다가 육수가 환상적으로 만나니까 제가 그때 4인분 먹었어요. 내 위만을 혼자 다 먹었어요. 오. 임 셰프 혼자서 4인분을 뚝딱. 공깃밥 무한리필을 부른 매콤 칼칼한 김치찌개. 먹방이었죠, 먹방. 기억납니다. 그것도 맛있었지 않나요? 육회국수라고 그때. 아 파주. 네. 아 아, 이게 맛없으면 반칙이죠. 아, 육회랑. 육회 좋아하죠? 너무 국수까지. 쫄깃한 식감하고 육회 그 식감하고 그다음 양념장이 너무 잘 맞는.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요. 손 올라오세요.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청자 추천 맛집 함양 떡갈비는 순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인가? 쫄깃한 식감과 이 탱글탱글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데처럼 틀리게 네. 담백하고 맛있는데 특히 식어도 이게 육즙도 풍부하고 맛있거든요. 오. 식어도 맛있다는 떡갈비 비법 수사관 임 셰프의 검증 들어갑니다. 야 진짜 육즙이 눈으로도 약간 보이는데요? 촉촉하잖아요 여기. 사실 식었는데 촉촉하기 힘들거든요, 떡갈비가. 맞아요. 궁금하네요. 뭐가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죠. 아무리 봐도 떡면에다 고기만 보이시죠? 그냥 고기만 해놓은 것 같은데. 임 셰프 특유의 제스처로 분석에 집중한 사이 덩달아 비법 찾기에 분주한 열혈 시청자군단 대칼코마니가 따로 없네구려. 흉내내시는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단백질을 가열을 쫙 하면 얘가 수축이 되면서 딱딱해져요. 근데 얘는 식었는데도 딱딱한 건 없고 엄청 쫄깃쫄깃한데 왜 이게?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떡갈비 양념장을 만들 때 아, 그 양념장에 무언가를 넣었을 거예요. 양념장에 뭐가 있다.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 촉촉한 떡갈비의 매력 그 비밀을 찾으러 주방으로 출발. 양념장. 아, 셰프님 예. 파이팅! 아유, 예. 아, 근데 형님. 근데 왜 신의 한 수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너무 맛있어. 아니, 드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옆에다가 떡갈비 차리실 것 같은데. 설마요, 설마요. 정말 맛있어서 그 알겠습니다. 그럼 드시고 계십시오. 신의 한 수 찾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찾으러 왔는데 네네. 주방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들어오세요. 운명처럼 떡갈비와 사랑에 빠진 박영아 주인장. 오, 이게 고기예요? 아, 네. 요게 예. 갈비살을 얇게 이렇게 썬 얇게 거. 썬 겁니다. 아, 이게 간 게 아니고 썰어서 쓰시는군요. 아, 다 썰어서. 부스러지지 않겠어요. 매실 효소예요. 오, 이게 요거는 소금 누룩. 누룩이요? 소금 누룩이에요. 소금 누룩. 발효와 연육작용에 좋은 재료를 듬뿍 넣고 다 됐습니다. 저 이제 섞어가지고 예. 24시간 숙성을 거친 뒤 고기와 함께 버무려주면 완성. 근데 요 고기를 막 치대면 이 고기에서 네. 점성이 생겨서 애들이 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예, 딱딱하죠. 딱딱해져요. 예. 그래서 이 적당하게 맞춰서 해주는 게 그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남다른 철학이 담긴 떡갈비 반죽. 그런데 너무 설렁설렁 섞으신다. 예, 다 됐습니다. 예? 이게 다 됐다고요? 에이, 사장님. 이게 정녕 끝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 뭉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접착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풀어져요. 고기 박사예요. 도저히 떡갈비 반죽으로서의 찰기가 어, 느껴지질 않는데요. 그러게요. 우리의 임 셰프 이대로 넘어갈 순 없겠지요? 주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서로가 딱 붙여주는, 흡착시켜주는 그런 재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찐득찐득한, 사라지는 그쵸? 주인장. 은밀한 작업을 이어갑니다. 아니, 사장님, 아, 네. 지금 뭐 하세요? 하지만 이미 게임 오버. 야, 이게 뭐죠?
이거 뭐야? 가루인데 가루? 미숫가루인가요? 콩가루? 와, 콩가루? 엄청 고소해. 진짜 색깔이. 네. 근데 입에 쫙 달라붙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물에다 깨보면 딱 나와요, 여기 달이. 콩가루는 아닌가 봐요. 지금. 그럼. 끈적끈적한데, 그러게요. 떡갈비에 연근이요? 연근을 넣는다고요? 연근. 연근에는 유심 성분이 약간 유심 있어서 있죠. 말렸다가 갈아가지고 넣으면 끈적끈적한 성분이 고기를 흡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기도 부드럽게 밀가루 만들고. 대신 영양소가 풍부한 연근 가루로 완성한 주인장의 건강 떡갈비. 여기에 한 가지 비법 더해집니다. 두께가 있어서 다 못 익어요. 그리고 육즙이 다 빠져요. 오븐에 구운 게 육즙도 살아있고 풍미도 좋고 훨씬 더 좋더라고요. 마지막 한 입까지 촉촉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갈비의 신의 한수 맛의 결정타. 고기를 단단하게 뭉쳐줘 쫄깃함을 살린 연근 가루와 육즙을 가두는 오븐에 그 비밀이 있었군요. 지금 이게 버섯이 몇 가지야? 다시 봐도 많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냥 몇 이건 만가닥버섯입니다. 만가닥버섯. 노루궁뎅이 닮았다 해가지고 노루궁뎅이. 생긴 것 그대로 보들보들한 식감은 물론 버섯이 머금던 수분이 주르르 흘러 입안을 감싸는 풍미에 감동이 가득하답니다. 버섯에서 채즙이 쫙 나와요. 절대 멈출 수 없는 맛에 감탄 또 감탄.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향긋함에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까지. 송화버섯이 버섯계의 명품이라더니 그 말이 맞네. 응, 맞아. 이 송화버섯이 예술입니다. 약간의 송이향도 나면서 쫄깃쫄깃한. 버섯 맛에 홀려 본업을 잊은 듯한 임 셰프, 이젠 정신 차리셔야지요. 이거 그냥 육수가 아닌데 이거? 육수가 그냥 육수가 아니면 뭘까요? 비법이 있습니다. 대단하다. 땀이 송골송골. 반응이 한결같은 게 참 시원한가 봐요. 이 단전에서 뭐가 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일까요? 뜨끈하니? 이거 진짜 오늘은 너무 어렵다. 우리 천안 임 셰프께서 어렵다. 이거 오늘 만만치 않겠는데요? 육수의 베이스는 해산물의 육수예요. 그런데 이 버섯의 맛은 해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맛이 예술입니다. 여기다 설탕 넣었을 단맛? 일은 없잖아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단맛이? 단맛? 이 육수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진짜 버섯 전골의 맛을 확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육수에 비법 재료가 있다는 말씀. 버섯 고유의 풍미를 확 끌어올려주는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출동.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 저 시간수 쳐주고 왔는데 잘 들어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버섯과 사랑에 빠진 여인 이은주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섯 종류가 이 많은 버섯을 어디서 다 구매해가지고서요? 다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직접? 네. 9년 전 퇴직하며 시골 마을로 귀농해 버섯 농장을 시작했다는 주인장. 사랑을 듬뿍 담아 애지중지 키운 버섯은 그녀에게 차식과 다름없다는데요. 오랜 정성이 들어간 만큼 맛은 물론 영양까지 일품입니다. 흰 색깔 나는 버섯들은 네. 우유 맛이 살짝 돈다고 생각하시면 우유 맛? 노랑 느타리는 색깔. 예뻐요. 이 식감이 가장 좋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네. 좋아요. 생으로 드시면 더 좋아요. 생으로요? 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의 바람직한 만남 끝에 탄생한 송화버섯. 아, 이거 맛있어요. 송이의 향은 고기만 물론 나죠. 표고의 네, 감칠맛까지 갖고 진짜 있답니다. 저 버섯 맛있어요. 직접 향도 기르는 좋고. 거라 그런지 향이 달라요. 근데 전골은 또 육수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육수는 뭐였어요? 네? 이렇게 쉽게 공개하신다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무가 3분의 2 정도 들어가요. 네. 굉장히 디포리. 평범합니다. 국물용 멸치 멸치. 넣고. 각종 채소에 대형 다시마까지 아낌없이 투하. 재료의 맛이 잘 우러나도록 1시간가량 푹 끓여주면 완성. 향도 엄청 구수하고.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먹었을 때는 이 단맛과 이 어우러진 감칠맛 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역시 밀당이 없으면 신의 한 수가 아니지요. 아직은 2% 부족한 육수에 무언가를 투척하는 주인장. 아, 사장님 이게 뭐예요? 소금 간장. 소금을 육수팩에다 담아서 넣는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왜 그러죠? 뭔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소금 육수팩이 안 이거 들어가잖아요. 소금이 아닌데? 그러면 좀 재료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이거 뭐예요? 간수 뺀 천일염 볶아서 쓰는데요. 소금에 남아 있었겠죠. 근데 원래 소금 녹으니까 팩에 넣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우선 차근차근 소금 볶는 과정부터 지켜보기랍니다. 천일염을 약한 불에 볶아 사용한다는 주인장. 볶은 후 노릇한 색이 돌기는 한데 도대체 건더기는 뭐냐고요? 저게 뭘까요? 약간 섬유질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안 보여. 이때 포착된 주인장의 비밀스러운 움직임. 수상한 소리에 촉이 발동. 사장님, 뭐하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요리를 하다 말고 톱질에 진심인 이유 대체 뭘까요? 이게 뭐예요? 엄나무에. 엄나무는 엄나무인데. 네. 아니, 나무 톱밥 갖다 뭐 하려고 그래요? 저희 배 쓰는 데가 좀 있어요. 아 필요한 거 아까 그거 컵을 어디다가? 아까 그 거기 소금에다가? 냄새 나는 거. 이거. 아까 소금에 섞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엄나무 톱밥 어머, 맞네요, 맞아. 맞네. 저거- 맞네요. 저걸 넣었구나. 결국은 이제 천일염이 네. 이 엄나무 소금이네. 그렇죠. 임 셰프 오늘도 미션 성공. 결국 독성도 찾아냈네요. 없애고 잡냄새 없애는 이 엄나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소금에 독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엄나무가 들어감으로써 해서 단맛은 올라가고 독과 잡내는 다 없어지고. 향긋함을 뿜어내는 버섯을 도와 전골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엄나무 소금의 지원 사격. 언뜻 보면 별거 아닌 소금이 주인장의 필살기 되시겠습니다. 소금이 신의 들어가면 한수 맛의 달라지죠. 결정타를 찾았습니다. 구운 소금에 엄나무 가루를 넣어서 감칠맛과 어우러짐을 만들어낸 엄나무 소금이었습니다. 버섯 자체가 이제 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버섯 탕수육만큼은 이렇게 부어서 먹어야 이 양념이 버섯 속에 쏙 스며 들어가면서 더 맛있는 거예요. 저 부먹파. 임 셰프도 얼른 탕수육 무조건 먹는데요. 먹겠습니다. 먹자마자 입가에 미소가 사르르. 아 맛있겠다. 아우 진짜 뭐 어떤 맛인데. 저 입꼬리 아우 저 진실의 미간. 식감이 뭐 이래? 소금의 맛이 나오면서도 와 이거 식감이 엄청 쫄깃해. 좋을 것 같아. 식감에도 뭔가 비법이 있나 봐요. 아 쫄깃하겠죠. 이 소스가 예술입니다. 탕수육 소스지. 소스 궁금해요. 탕수는 역시 소스가 생명. 버섯을 감싸는 예술적인 소스 맛에 임 셰프도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탕수육 먹으면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게 거의 전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버섯 탕수육을 딱 먹으면 이 향긋한 향이 버섯하고 이제 더 어우러져요. 그러면서 이 버섯의 향을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섯 향을 살려주는 소스가 비법이라는 거지요. 향긋함 가득한 버섯 탕수 소스의 비밀을 파헤치러 임 셰프 다시 출동. 나이 사장님! 네, 네, 또 왔어요? 셰프님. 네. 와 탕수육이 네. 와 대박이던데. 지금 뭐 하세요? 탕수육 소스 만들고 있어요. 소스에 무슨 향이 나던데. 네. 아주 기가 막힌 향이더라고요. 달콤해야 되니까 이제 설탕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새콤함을 맞춰줄 식초. 여기까지는 다 뭐. 중국 간장으로 색깔만 조금 내줘. 간장과 설탕, 식초, 첨분이 다라고요? 다른 탕수육 소스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비법이요. 비법 임 알려주세요. 셰프도 신중히 입맛을 보고 그 향이 빠졌어. 네. 아주 향긋한 향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이게 다가 아니죠. 소스 분석에 나선 임 셰프.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소득은 없는데. 깨, 설탕, 막 소금 이런 건데 이 조미료의 향이 아니에요. 그때 민첩한 움직임으로 무언가를 넣는 주인장. 이게 뭐예요? 뭐야? 이거 뭐 고추냉이 같은 건가요? 설마 매운데 그거? 냉이는 이거 아니 뭐예요? 뭐죠? 뭐지? 아니 이거 뭐예요? 전 뭐죠? 저 연두색 정체를 알 수 없게 고추냉이 아니에요? 곱게 갈려진 재료.
뭐지? 이제 비법을 찾을 단서는 단 먹어가지고. 하나. 오감을 총 네. 동원해보는데 아유, 조심하세요. 그릇에 남은 건더기를 싹싹 긁어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뭐예요? 이거 오이잖아요. 아, 오이구나. 어머나. 아유 이번에도 다행이다. 한 건 하셨네. 아, 상큼한 게 오이구나. 오이가 들어가면서 짠기도 잡아주면서 상큼하고 개운한 맛을 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넣었는데 이게 오이가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이거 신의 한 수예요. 네. 상큼함이 가면 기름기를 약간 눌러줘요. 여기에 향긋함까지 갖춰지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탕수육이. 와, 이게 버섯하고 그렇게 잘 맞을 줄 저는 몰랐어요. 맞아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버섯 탕수의 신의 한수 맛의 결정타. 소스에 시원한 맛을 더해주는 오이를 갈아 넣어 버섯의 향긋함을 극대화한 건데요. 쫄깃한 식감이 더해지니 고급 요리가 따로 없습니다구려.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입맛 고급돼가지고. 와. 하고 행탕 나왔습니다. 오. 보글보글 맛있게 끓는 소리는 물론 큼지막한 전복에 쫄깃함의 끝판왕 산낙지 여기에 탱탱한 아귀까지 합세하니 천상의 맛이 따로 없습니다 그려. 여러 가지 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물에서 날 수 있는 비린내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강하게 매콤하게 이렇게 양념을 하는데 이렇게 지리로 끓이는 것은 신선한 해물과 육수에 자신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못 끓여요. 맞아요. 맑은 탕은 신선한 재료를 써야죠. 아, 그래요. 낙지는 역시 익자마자 바로 먹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또 너무 익으면 질겨져서 다 이거 탱글탱글할 때 먹어야죠. 코평수가 낙지는 터지셨어. 언제 먹어도 맛있는 거죠. 오라요. 요 전복. 야, 이런 애들은 통째로 먹어야 돼, 통째로. 역 회복 아주 또 제대로 저러신다, 하시네요. 또 아이고 저러신다. 욕심도 많으셔라. 아귀 앞에서 예의 차리는 건 금물이랍니다. 어우, 그냥 맑은 탕으로 먹으니까 그 바다의 그 해물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바다 내음 그대로 간직한 국물도 한술쭉. 어우, 이 육수 뭐야, 이거? 임 셰프도 놀란 육수 맛의 비밀. 아무래도 여기에 뭔가가 숨겨진 것 같지요? 어우, 어느 정도 끓이면 육수가 부유물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얘는 진짜 해물 끓이면. 계속 끓이는데도 이렇게 맑아. 엄청 담백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비린내가 나고 부유물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잡내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자, 먹을 만큼 먹고 뜯을 만큼 뜯었으니 티끌 하나 없이 맑고 고운 산낙지 아귀 해물탕에 신의 한수를 찾으러 가봐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찾으러 왔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네, 들어오세요. 해물탕계의 큰손 김나은 주인장입니다. 와, 진짜 신선한 거예요. 네. 이 전복은 이거 딱 붙어 있죠. 이게 붙어 있지 않고 툭 떨어지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떼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 압축이 신선해서. 돼가지고. 얘는 도망간다. 뭐? 뭐가 도망가요? 왜요? 한눈 판틈을 다 탈출을 시도하는 어디가? 안 돼. 와, 나 신선한 해물 쓰시네요. 얘 자꾸 가출하려네. 반하기가 심하네요. 저같네요. 사칭인 거잖아요. 오, 쭉 닮았네. 집단하고 고생이야. 아, 그러게요. 그 검은데. 검은색을 깨끗하게 예. 브러쉬로. 맞아요. 저게 참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때 빼고 어우, 광을 깔끔하다. 내야 전복 본연의 맛이 나온다는데요. 확실히 그 차이가 보이지요. 아이고, 그러네요. 깨끗이 손질한 아귀와 해산물을 냄비 가득 담아냅니다. 와, 엄청 맑아요. 네, 맑은 질이라서 맑게 빼고 있어요. 야, 부유물 하나도. 맑은 육수를 넣고 끓여야 시원한 맛이 극대화된다네요. 야, 근데 지금 왜 이쪽을 한쪽으로 다 몰렸지? 뭐가 한쪽으로 몰렸어요? 어떤 게요? 한쪽으로 지금 싹 몰려 있어. 그러게요. 거품이 한쪽으로 몰릴 이유가 없잖아요. 바닥에 기울었나요? 냄비에서. 거품이 퍼지는 정도가 맹물을 넣고 끓였을 때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냥 저거 보고서도 김치찌개 아시네요. 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 끈적한 그 알긴산 성분이 부유물 하나로 이렇게 모아줘요.
생생정보 시청자 여러분, 다시마의 기적 아하. 기억나시지요? 알긴산 이 성분. 부육을 하나로 보여주는 좋네요. 어떤 재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보통 쓰는 아 이거 파 그다음에 뭐 꽃게, 깨, 무, 부어머리. 북어대가리 네. 이게 다예요? 네. 북어머리 구수하잖아요 또. 또 꽃게도 넣어주고요. 이거 뭐야? 그런데 이때 아니 사장님 이거 뭐예요? 육수에 무언가를 냅다 넣어버립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사장님 이거 명태 껍질이잖아요. 아, 껍질을 쓰니까 네. 구수하고 진하고 국물도 훨씬 더 맑아지더라고요. 요거예요. 명태 껍질에는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죠? 네네. 그게 다 한 겁니다. 아, 다시마 산낙지 알긴산 아기 해물 타게 마냥. 시원하고 구수한 육수의 비밀은 바로 볶은 황태 껍질. 황태 껍질에서 나오는 끈적한 콜라겐이 부유물을 걸러줘 비린내는 작고 풍미를 높여준답니다. 신의 한 수 맛의 결정타를 찾았습니다. 이 맑은 육수의 비밀은 바로 명태 껍질에 있었습니다. 아귀찜은 역시 비벼 먹어야 제맛이지요. 숟가락 가득 매콤한 양념을 떠서 따뜻한 솥밥과 함께 먹으면 이 둘의 찰떡궁합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답니다. 아우, 정말 아찔한 와, 진짜 맛있겠다. 기운이 있겠네요. 아우, 먹고 싶어. 셰프님 제대로 드십니다. 저 미간 좀 보세요. 사실 아귀의 식감, 낙지의 식감, 콩다리, 미나리의 식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와, 이 양념이 얘들을 하나로 싹 뭉쳐줘요. 그럼 요 아귀살 보세요. 양념이 쫙 달라붙어 있죠. 처음부터 제 자리였다는 듯 도톰한 아귀살에 딱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매콤한 양념. 보통 다른 데는 이제 전분을 많이 넣어서 이 수분기를 잡는데 전분이 많이 들어가면 단단한 식감이 나는데 역시 저 양념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거지. 제가 봤을 때는 요 양념장에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양념 속 뺀 산낙지 아귀찜에 숨겨진 신의 한 수를 찾아 임 셰프 다시 한번 주방으로 출동. 그렇게 진득할 수가. 사장님, 저 또 왔습니다. 아, 예, 어서오세요. 네, 지금 이제 요리하시나 봐요. 네, 아구찜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끈함이 느껴지는 고춧가루 양념에 각종 채소와 아귀살을 투하. 빠르게 볶아주세요. 빨간이. 와우, 진짜 먹음직해요. 색깔이 참 곱네요. 사장님. 네. 지금 유심히 보니까 마늘을 안 넣으시네요. 이런 찜 요리들은 생선에서 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맛들을 이제 마늘의 향으로 눌러주거든요. 네.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마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단 말씀? 마늘이 안 들어갔어요? 어떠세요? 마늘이 안 들어갔는데도 뭐 이런 생선에서 잡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 풍미가 구수하게 그 재료는 요 양념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을 곳은 단 하나. 요 고춧가루 양념장. 근데 이게 뭐야? 이거 하얀 덩어리. 하얀 거 뭐죠? 이게 마늘인가? 저희가 쓰는 양념들 중에 하나예요. 마늘은 안 여기 어디 있을 들어갔다고 것 같은데? 하셨는데. 아까 이쪽에서 꺼내신 것 같은데? 자신만만 큰 소리를 치며 주방 수색에 나선 임 셰프. 바로 그때 수상한 소리에 화들짝 놀라 달려옵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사장님. 땅콩 같다. 이건 땅콩이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법인 것 같긴 해요. 약간 고소한가 보다. 그래서. 와, 이거 아까 저기 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마늘칩? 엄마, 이것도 무슨 말씀? 네? 에? 마늘칩? 때는 바야흐로 30분 전 비법 찾기에 한창이던 임 셰프. 마늘 프레이크를 만들어서 드시면? 아, 생마늘이 아니라 건조 마늘 쓰시는구나. 마늘의 알싸한 맛도 고소하겠네요. 좀 더 구수한 맛도 나고 그러니까. 하라고요. 어머. 말 그대로 얘는 농축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갖다 건조하니까 단맛도 나오고 이렇게 그쵸. 말리니까 또 찌니까 구수한 맛도 나고 네. 고춧가루, 노란색, 설탕. 네. 소금. 네. 액젓도 살짝. 아, 야, 얘가 신의 한 수잖아요. 네. 주인장의 손맛도 더해주시고요. 분말가루를 넣으니까 이 콩나물이나
이런 데서 아귀에서 나오는 수분을 이 마른 양념장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신의 한수 맛의 결정타. 건조된 마늘을 빻아넣은 비법 가루 양념에 있었는데요. 요 양념이 산낙지 아귀찜에 출처김까지 잡아준답니다. 진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네. 진짜 요리하시고 끊임없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저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게 우리 전골이에요? 아, 오리고기 좀 특유의 정갈하네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은 물론이요. 산나물의 향이 진하게 우러난 국물과 구수한 냄새까지. 산채 오리 전골의 3단 공격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이건 그냥 오리가 아니에요. 야, 훈제 오리 가지고 전골을 하시네. 훈제? 오리를 가지고 뼈채 푹 고와가지고 그럼 이제 육수가 뽀얗게 나오잖아요. 백숙식으로 먹는 이런 오리탕은 많이 먹어봤어요. 훈제 훈제? 오리를 가지고 전골을 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훈제 오리 전골 처음 봅니다. 그러게요. 오리하고 찰떡궁합인 부추. 부추가 있으니까 또 느끼한 거 잡아주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건 계속 먹게 된다는 거죠. 고추랑 고기랑 느끼하지 않으니까. 한 입 크게 맛본 뒤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는 게 음식에 대한 예의일 터. 우리가 보통 오리 먹으면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름이 많으니까. 이 오리 전골은 너무 깔끔해요. 가벼워요. 거기에 뜨끈한 국물도 빠질 수 없지요. 근데 국물에서는 훈제 맛이 안 나. 그러니까 훈제 오리로 만든 전골에서 훈제 향이 쏙 빠졌단 말씀인데 아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게요. 우리가 훈제 오리로다가 뭘 하나 끓이게 되면 훈제의 향이 강해서 나머지 향들을 다 진짜 걔가 다 눌러요. 근데 이 오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훈제 향이 진짜 눈곱만큼도 안 나요. 와, 이게 국물이 진짜 시원하고 아주 구수한 오리인데 구수해요. 산채 오리 전골에 시원하고 구수한 국물의 정체를 밝혀라. 혁명을 달라요. 받들고 임셰프 주방으로 출동. 진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찾으러 왔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오리꽃을 비워낸 여인 김순옥 주인장입니다. 와, 이거 훈제 오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극강의 감칠맛을 끌어올리기 위해 훈제 오리를 사용한다는데요. 이제 앞뒤로 다 네. 제거를 해야 돼요. 훈제를 마친 뒤에도 할 일이 태산. 구석구석 손수 기름 제거는 물론 이게 뭐예요? 껍질 속에 숨어있는 작은 깃털까지 뽑아줘야 한답니다. 어머, 이것까지요? 이게 많습니다. 저런 게 있었군요. 털이 이렇게 가끔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저 안에 조금 박혀있는 그 털. 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 차라리 큰 작업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거 예민하게 뽑으려면 눈도 아프고 눈 아픕니다. 손도 아파요, 진짜 이거. 예, 이거 뽑다가 여기 똑딱이 와갖고 주사 맞고 계속 그랬습니다. 아이고. 근데 정말 손질 전후가 정말 달라요. 진짜 많이 달라요, 정성. 진짜. 네. 눈에 다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먹었을 때는 이 네. 육수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육수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별거 없어요. 보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평범한 육수예요. 드디어 육수 재료 공개. 아니, 사장님. 네. 지금 무하고 네. 이거 황태 대가리 아니에요? 훈제가 됐으니까 약간의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 맛을 그 구수함이 눌렀던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만 사용하신다고요? 여기 상태에서 원래 얘가 한번 구수한 거 나오는 거는 셰프님이 그 잘하시잖아요. 일단 찬물에 황태머리와 무만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그 맛을 낸다고요?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제 말을 믿으세요. 못 믿으시겠거든? 네네. 전 나갔다 올 거니까 여기 계시든지 아니 이거 지금 얼마나 끓이는 거예요? 나가서 주무시든지 한 6, 7시간 끓여야죠. 6시간, 7시간이요? 네네. 이거 뭐지? 진짜 나오셨나? 그 사이 황태와 무에서 진국이 우러나고 바로 그때
주인장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 잠깐만요. 지금 뭐 하세요? 아, 사장님 놀라셨죠? 아니 지금 뭐가 들어갔는데? 비법을 찾아 육수 냄비를 뒤적여보는 임 셰프. 색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색깔이 다르네. 달러. 된장을 넣었나? 탁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저게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된장 아니에요? 맞아요. 된장. 벌써. 역시 절대 미각 임 셰프. 오늘도 한 건 했네 그려. 된장은 된장인데 그냥 된장이 아니에요. 그냥 된장이 아니라고요? 아까 사장님이 저쪽에서 오셨죠? 예. 거기서라고요? 예. 아유, 안 되는데? 비법 수색에 나선 임 셰프를 절벽 방어해보지만 이거 뭐야? 이거네. 이거 된장이잖아요. 프라이팬에서 비법의 단서 발견. 볶은 된장입니다. 된장을 볶은 거예요. 오늘도 미션 성공. 된장? 된장을 볶으면은 네네. 특유의 그 꼼꼼한 냄새도 날아가고요. 풍미는 짙어지고 맛이 더 진해진답니다. 한번 볶아봐야겠네요. 집된장과 시판용 된장을 황금 비율로 조합. 센 불에 빠르게 볶아 잡내는 날리고 구수함을 잡았다. 여기에 황태머리 육수의 진한 풍미가 더해지니 천상의 맛이 따로 없구나. 신의 한 수 맛의 결정타를 찾았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맛을 낸 볶은 된장이었습니다. 아우, 네,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임 셰프를 위한 한우 방치찜 등장. 야, 진짜 비주얼. 진짜. 비주얼 갑이네. 진짜 보기가 너무 좋아요. 역대급 비주얼에 한 와, 번, 너무 푸짐한 맛있겠다. 양에 2번 놀라는 건 기본. 깊고 진한 국물에 실한 고기까지. 아유. 그야말로 보양식의 끝판왕입니다, 요 왕. 크네요. 이게 역대급이에요, 이게. 이거. 우와. 맛있잖아요, 저런 부위가. 맛있어. 야들야들하고. 한번 시작되면 절대 멈출 수 없다는 한우 방치찜의 매력. 쫄깃하고 부드럽고 담백하고 방골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의 고기가 나올 줄은 상상 못.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사실 이런 데가 보양 음식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런 거 맛있죠. 참고로 뼈에 붙은 고기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지요. 맞죠. 무한 흡입을 부르는 방치찜의 유혹에 한 무더기 뼈가 나오는 건 흔한 일. 이렇게도 발골이 되네요. 거하게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비법 탐구에 나선 임 셰프.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소고기에서 냄새 나는 것보다 월계 수잎 같은 거 넣잖아요. 하다못해 그 흔한 월계 수잎 한 적 없어. 다른 뼈에 비해서 방골 쪽은 냄새 잡기가 어렵습니다. 뼈 속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가지고 부유물 제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 하죠? 냄새를 잡는 그 재료가 분명히 이 방치, 삶을 때 들어간 것 같아요. 진한 육향은 살리고 그 어렵다는 잡내를 100% 잡았다. 담백함 그 자체인 방치찜의 비밀을 찾으러 임 셰프 주방으로 고고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치찜의 비밀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제 꼬리부터 이제 엉덩이 부분, 이게 이제 방골 한 마리 부분이죠. 이게 한 마리잖아요, 이 두 개가. 골반. 손은 이제 머리부터 해서 이어지는 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1번 경추, 2번 경추 쭉 타고 내려오는데 맨 밑에 엉덩이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의 엉덩이 뼈와 꼬리뼈를 합친 부위가 바로 방치, 즉 반골이랍니다. 이 아까 셰프님 드신 거 있죠? 예. 그 반마리 분 이 크기입니다. 아까 제가 먹은 게요? 아, 진짜요? 아니, 제가 먹은 게 이걸 다 먹었어요? 많이 드셨어요. 묵직한 뼈에 두툼하게 붙어있는 살집, 살코기와 골수의 맛까지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남다른 크기로 손질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맹물에 입수합니다. 맹물에? 이제 하르르 끓어가지고 30분 정도예요. 뭐 다른 거 안 넣어요? 예. 맹물에다가 좀 넣고 끓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래서 무슨 잡내가 없어져요. 비법을 찾는 도중 난관에 빠진 님 셰프. 그런데 주인장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요. 감사합니다. 아니, 사장님. 예. 깻잎이자 깻잎. 아니 뭐 잎사귀 볶아서 반찬이라도 만드시려고요? 이거 아니야? 무슨 잎이에요? 사장님, 이거 뽕잎이잖아요. 뽕잎 맞아요. 이걸 넣었네, 이걸 넣었어. 엄마, 이건 또 무슨 소리랴? 깻잎이요? 때는 10분 전 주방을 수색하던 임 셰프가 발견한 의문의 찻잎.
이거 꽁이었구먼요. 이거잖아요, 사장님. 이걸 예. 덮으시는 거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겁니다. 지방 분해가 정말 잘 되고요. 그다음에 느끼함을 싹 잡아줘요. 고기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재료예요. 꽁잎을 정성스레 덮는 것도 모자라 계속되는 주인장의 돌발 행동. 급기야 꽁잎을 한 장씩 세기 시작합니다요. 중량을 정확하게 맞추시네. 뽕잎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쓴맛이 나고요. 네. 또 적게 들어가면 뽕잎에서 나올 수 있는 작용들이 적으니까 1년 365일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정량의 재료만 사용하는 것이 철칙. 아하. 아, 이거 차가운 물이에요? 예, 찬물이에요. 더운 물에 넣고 해보니까 네. 좀 쓴맛이 나더라고요. 쓴맛이 나서. 그래서 이제 찬물로 한번 해보니까 오히려 쓴맛도 없어지고 훨씬 더 낫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찬물에 12시간 동안 진하게 우려낸 뽕잎. 찬물에 우리면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아져서 쓴맛과 떫은 맛은 사라집니다. 아하. 단맛이 증가가 하게 돼요. 단맛이 고기에 들어가게 되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잡내를 쉽게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뽕잎 우린 물을 초벌 삶는 솥에 넣고 30분을 끓여주면 잡내와 식감을 잡아준다는데요. 부유물이 잔뜩 든 육수는 버리고 고기에 붙은 지방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거한 뒤 40분간 한 번 더 푹 삶아주는데요. 어때요? 부드럽게 삶아진 고기 보이시나요? 네. 아이고, 내가 군침이 다 돈다 아유, 그래요. 맛있겠다. 베드로 끝? 이제 2시간, 3차가 남았어요. 여기서 또요. 3차 2시간?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라고요? 여지껏은 이제 불순물 제거해 주려고 그랬고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고기의 부드러움. 저도 한식만 39년 했다 그랬잖아요. 탕 끓이는 건 기본이잖아요. 3번 끓이는 건 처음 봤어요. 세 차례 삶는 과정을 거친 후 탄생한 남다른 자태. 우와, 기가 막히네. 하르르 녹는 식감이 완성됩니다. 방치찜의 신의 한 수 맛의 결정타는 잡내를 잡는 뽕잎을 넣어서 3차례를 삶는 조리법에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셰프님 팁이 나오나요? 네, 저도 배워서 올 설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집에서 할 게 없어요. 불이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음식점에서는 하루 정도는 핏물을 뺍니다. 하지만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 핏물 빼는 시간 생략해도 돼요. 토치 아닙니까? 이거 토치 아닌가요? 뼈를 굽게 되면 고기에서 날 수 있는 누린내를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진짜요? 겉면이 살짝 그을릴 정도로 뼈를 굽고 끓는 물에 15분간 데친 후 위에 뜬 부유물을 걷어줍니다. 그러면? 어머. 와, 이렇게 끝나, 이렇게 하면? 국물이 자박하게 나오면 그 물을 따라 놓으시고 진짜? 다시 물을 가득 잡고 2번째 끓이는 겁니다. 1차 육수를 따로 분리해두는 것이 임성근 셰프의 팁. 2차로 5시간 동안 끓여준 후 2가지 육수를 섞어주면 되는데요. 야, 요 정도면 할수 이러면 있겠어요. 유명 식당의 곰탕 부럽지 않다는군요. 네. 이게 다 반찬이에요? 네. 아, 저 같다고 특별히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죠? 네,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갑니다. 반찬이 진짜 깔끔하고 정갈해요. 네. 눈길 사로잡은 새빨간 비주얼은 기본. 정신이 혼미해지는 구수한 냄새에 촉촉함을 먹으면 통통한 살집까지. 황태구이 3연속 공격에 침샘 자극 지대로다. 황태 자체가 지방이 없어요. 말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약간 퍽퍽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검증 들어가 볼까요? 갑니다. 이미 끝났어, 검증. 저 입모양에서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황태는 또 밥 위에 올려 먹어야 또 제맛이죠. 이게 흰쌀밥에다 저 매콤한 양념 있는 황태구이 먹으면 그냥 끝장이죠. 저 소리 한 번만 지를게요. 한 입 크게 머금고 오롯이 맛을 느껴보던 그때 뭔가를 찾은 듯한 임 셰프. 뭐가 왔죠? 황태는 마를 때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하나도 안 나요. 그 냄새가. 냄새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맛을 보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황태를 가지고 이런 식감 내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잘못 불리면 충분히 불었음에도 딱딱해요. 근데 얘는 딱딱한 게 없어요. 딱딱한 게 없고. 이 황태를 전처리하는데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잡내는 잡고 부드러움과 쫄깃함을 살린 황태구이의 비법이 전처리 과정에 있다는 말씀. 과연 맞을지 신의 한 수를 찾으러 주방으로 고고고.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의 한 수 찾으러 왔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오세요. 황태 요리계의 대모 박주연 주인장입니다.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확실히 황태가 좋네요. 예, 여기 보면은 황태 말리는 색깔이에요. 아, 이게요? 네. 아버지가 덕정을 하고 상해를 해서 네. 건어물 상해를 해서 너무 잘하죠. 그러셨구나. 대관령 쪽에서는 이 바람 부는 게 그럼 달라요. 완전 다르죠. 일조량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대관령 그 황태가 으뜸으로 쳤던 겁니다. 일조량이 다르기 때문에 마르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황태라도 손질을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 저는 이걸 숙성을 시켜요. 숙성은? 예? 며칠은 숙성시켜요, 3, 4일은. 이거 김치냉장고네. 네. 아, 김치 여기다 지금 냉장고예요? 숙성을 하시는 거예요? 오. 어머, 진짜 지금 이게 황태만. 숙성은 된 거예요? 신기하다. 김치 냉장고 안에서 숨죽여 우와. 때를 기다리던 황태. 왜요? 왜요? 황태 무슨 문제 있어요? 이거 양념 발라서 숙성한 거잖아요. 어라? 양념을 발라서. 보이시죠? 어? 양념 그러네요. 발라서 숙성하신 거예요. 아니 대체 이건 무슨 신기하다. 시츄에이션? 양념을 발라서 숙성을 하게 되면 황태 안에 양념이 자연스럽게 배는 거죠. 배겠죠. 1차 양념을 발라 숙성해야만 도톰한 황태살 안쪽까지 짭조름한 간이 될 수 있다는데요. 와, 맛있겠다. 초벌구이한 뒤 2차 양념을 덧발라 들기름과 함께 와. 지글지글 구워주면 속초의 명물 황태구이 완성. 야, 이거 지금 막 만들었을 때 먹으면 진짜 아. 얼마나 맛있을까. 많이 필요 없어. 보면 황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황태구이는 전처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전처리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 다 해놨는데요? 전처리를 해요? 예. 그럼 저 전처리 된 거라도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이렇게. 아니 비법을 찾으러 왔건만 이미 황태는 물에 불려진 지 오래? 물기만 짜서 양념하면 된다니? 어허 이렇게 게임 오버인가요? 그럼 여기에 지금 다른 거 넣고 불리신 거예요? 저희는 맹물에만 불려요. 아니 무슨 왜 맹물에만 불리세요? 여기서 포기할 임 셰프 아니죠. 황태를 불린 물에 집중해 보는데요. 뭐가 좀 나왔나요? 물 색깔도 좀 다르고. 색깔이. 마른 황태를 담궈 놓으니까 이렇게 우러나긴 우러났는데 그냥 맹물만 넣고 불리면 나중에 요리를 했을 때 다시 딱딱해져요. 그렇다면 황태를 부드럽게 만드는 비법이 황태를 불리는 물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 고도의 심리전을 이어가던 그때 갑자기 식당 밖으로 나가는 주인장. 사장님! 이거 뭐 하세요? 갈색빛이 도는 투명한 액체?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리요? 근데 이게 뭐지? 내가 담근 거예요, 청으로. 8년 됐어요.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흔하지 않을 아시겠어요? 건데. 꼭꼭 숨겨진 비밀을 찾으러 비법 수사관 임 셰프 출동. 와 이거 그거네. 아니, 뭔데 이렇게 임 셰프님이 놀랐을까요? 요거는 나뭇가지? 야 이거 솔잎이에요 솔잎. 어머. 솔잎으로 청을 담으셨네. 솔잎청. 솔잎청. 웬만한 청은 다 봤는데 솔잎청은 진짜 말만 진짜 들었어요. 특이한데요? 솔잎이 잡내도 잡아주고. 맞아요. 네, 황태의 부드럼도 있고. 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네요. 황태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생선이에요. 여기에 솔잎에서 나오는 이 감칠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더해지니까 맛이 폭발하는 거고요. 청을 담을 때 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니까 황태의 부드러움까지 더해주는 겁니다. 솔잎청이 잡내도 잡고 식감도 살리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군요. 신의 한 수 맛의 결정타를 찾았습니다. 솔잎청을 넣어 부드러움을 살리고 잡내를 없앤 황태구이였습니다. 황태 요리가 사야 어려웠다면 돼요. 지금부터 집중 또 집중. 임 셰프의 황태국 황금 레시피 나갑니다. 갑니다.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물이에요. 엄마 물만 있으면 된다고요? 물? 이걸 물에다가 한번 살짝 한 15초 정도만 주물주물 해주면
그런 잡내는 다 빠지고 맛있는 맛들은 안 빠지는 거죠. 아주 간단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황태를 따로 볶지 않는 게 임 셰프의 팁. 볶지 말고. 물을 자작하게 붓고 들기름을 첨가한 뒤 바로 끓여줍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물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을 5분 간격으로 3번에 나눠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 이유가 있을까요? 이래야 황태의 진한 맛이 제대로 우러난다는데요. 진한 맛이 우러나요. 끝으로 고소함을 더해주는 달걀물을 풀어주고 향긋한 파를 송송 썰어 나 너무 좋아 올려주면 이거. 초간단 황태국 완성. 진짜 간단하네요. 와우, 향긋해. 코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또 한 번. 신중하게 맛을 보는 임 셰프. 점점 진실의 미간이 맛있겠다. 드러나지요. 와, 이건 뭐냐? 더덕은 자체적으로 감칠맛이 없어요. 포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품이다 보니까 거의 건강식. 약간의 그 맛이 향. 있죠. 그렇죠. 이런 향. 맛에 먹는 건데 얘는 그 향이 다 살아있고 감칠맛까지 있어. 감칠맛이? 자, 비법 분석 들어갑니다. 아하. 이거 뭐지? 레이더 임레이더 출동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보이시죠? 이것은 뭘까요? 이게 뭐죠? 양념에서 비법의 단서를 발견한 듯한데요. 얘가 신의 한 수네. 얘가 주범이네. 감칠맛의 주범이에요, 얘가. 신의 한 수 찾으러 주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풍부한 감칠맛을 자랑하는 더덕구이 양념장의 비밀을 찾아 다시 한번 고고고. 잣 아니야? 잣. 저 정도 사이즈. 잣. 저 또 왔습니다. 아니 근데 마늘이 지금 좀 덜 갈린 거 더덕 아니에요? 크게? 감칠맛? 망치질로 자신 더덕을 고소합니다. 하나하나 두드린다는 주인장. 정성이 정말 대단해요. 더덕구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들겨주면 이 사이로 양념이 쏙 빼요. 두들기지 않고 그렇군요. 그냥 하게 되면 양념이 나중에 흘러내리고 아무 맛이 없어요. 그렇구나. 납작하게 펴준 더덕에 이제 빨간 양념을 입혀줘야겠죠. 맛간장,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까지 듬뿍 넣어줍니다. 네, 이게 다 들어갔어요. 이거 다 들어간 거예요? 설마 이게 끝이라고요? 이 알갱이가 있었는데 아까 분명히 알갱이 있었거든요. 무슨 알갱이? 여기는 알갱이가, 그러니까 저거. 저거. 잣? 마늘? 뭐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무조건 달라요. 임 셰프를 뒤로 한 채 유유히 주방으로 이동하는 주인장. 저 양념이 없었나 봐요. 보세요. 양념, 고기 볶아요. 고기. 갑자기 소고기를 볶는다고요? 이거 아까 그거네. 더덕에 양념장에 들어간 거, 알알이진 거. 고기였어요? 양념 속 알갱이의 정체가 바로 이 소고기라는 말씀. 어머나. 야, 이거 진짜 신의 한 수인데요? 친정 엄마가 네. 이 소고기를 갈아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덕에다 양념을 발라주더라고요. 이게 만난이라는 거예요, 만난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만난이. 저는 네. 만난인지 모르고 네. 내 나름대로 만들어가서 내 나름대로 양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생활 속의 지혜죠. 더덕구이의 신의 한숨 맛의 결정타. 감칠맛을 배가시켜주는 천연 조미료 소고기 만나니에 있었는데요. 더덕을 양념장에 발라 센 불에 사정없이 구워주면 더덕의 향도 아삭한 식감도 불향의 풍미까지 살아있는 더덕구이가 탄생합니다. 감칠맛에 더덕의 향에 아삭한 식감에 정말 입이 행복했어요 오늘. 입이 행복해. 감사합니다. 푸시해요. 네. 와 정말 푸짐하네요. 듣기만 해도 군침이 꼴깍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대볶음. 소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네 그려. 찌개를 끓이면 그 소세지의 햄의 맛들이 바깥으로 나오지만 소세지의 맛과 햄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렇게 볶음으로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매콤 짭짤한 양념에 소시지의 감칠맛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밥도둑 그 자체. 체면 차릴 새도 없이 임 셰프도 크게 한 입 먹어보는데 엄청난 내분인데. 아니, 젓가락질을 계속 그냥 쉬지 않고만 하시네요. 표정에서 답이 나왔어. 느끼함이 하나도 없어요. 소세지 햄이 짠맛이 없어요.
이 채소와 어루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랑 소세지 좀 주세요. 소세지 나왔습니다. 아우 예. 이게 수제 햄과 소세지 맞죠? 예, 다 직접 만든 겁니다. 100% 손수 만들었다는 수제햄 등장이요. 수제 햄 3가지, 소세지가 2가지, 베이컨 하나. 직접 만든 수제햄 그 본연의 맛을 안 볼 수 없겠지요. 흰밥에만 올려 먹어도 정말 맛있죠. 안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종류별로 찬찬히 맛을 보는데 슬며시 미소 짓는 이유는 뭐죠? 와우. 고기 씹는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근데 간은 다 슴슴하다는 거. 또 소세지.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소시지를 맛볼 차례. 그런데 와, 이건 뭐야? 천하의 임셰프가 놀랐다. 얘가 간을 다 잡아줬네. 와, 얘 똘똘하네. 얘가 대장이에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와, 감칠맛 장난 아니에요. 햄과 여기 있는 모든 부재료를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이 소세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볶음의 감칠맛을 소시지 하나가 잡아준다는 말씀. 대장 소시지네요. 과연 요 소시지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임셰프 주방으로 출동.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신의 한 수 찾으러 왔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오십시오. 수제햄에 인생을 바쳤다 김경섭 주인장입니다. 아니 지금 생고기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다 작업을 하세요? 이물질이나 네. 이런 막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직접 다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맛 같은 게 들어가면 좀 질기는 시간이 나니까 그 하나가 모든 맛을 또 해칠 수가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다 손질하시는구나. 매일 아침 들여오는 신선한 돼지고기만을 사용. 와, 역시 진짜 역시는 역시입니다. 도대체 이건 또 뭔 소리랴? 네? 이거 돼지고기 지방? 근데 지방을 왜 일부러 넣으시는 건 아니겠죠? 진짜? 진짜 A급 지방이 들어가야 소세지가 식었을 때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우선 깨끗하게 손질한 돼지고기 뒷다리살과 지방을 곱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오, 뭐야? 수제햄에 얼음이 들어가네요? 오? 이런 이제 점성이 생기는 거죠, 사장님? 예, 맞습니다. 고기 온도가 소시지 반죽 온도가 13도가 넘어가면 유분리 현상이라고 해갖고 기름이랑 고기랑 지방이 다 분리가 됩니다. 따로 넣죠.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을 넣는 겁니다. 잘 섞인 고기 반죽을 커다란 통에 차곡차곡 담아내는 주인장. 예열된 오븐에 넣어 30분간 구워줍니다. 오,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 햄 아니에요? 빵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게요. 어떻게 부풀죠? 드디어 완성된 수제햄의 먹음직스러운 자태. 세상에. 이거 맛있겠다. 이거 살 수 있나요? 나 배고파. 우와, 이거 진짜 갑자기 배고파지는데. 아, 가능합니다. 야, 진짜. 와, 이게 수제햄이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 주인장. 와, 금방 나온 거로 더 맛있을 것 하지만 같아요. 욕심쟁이 임셰프의 선택은 당연히 큰 거 아니겠어. 제일 부러워. 저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부러워요. 햄은 햄이 아닌가? 아, 너무 먹고 싶은데 저거? 와. 저 못 사요? 저 사고 있어. 야. 100% 수작업으로 탄생한 베이컨의 참맛. 다들 아실랑가 몰라. 야, 이 베이컨. 게다가 독일식 전통 소시지 비어 싱켄까지. 이야, 이 정도면은 진짜 소시지계 고수 아닌가요? 맥주랑 잘 어울리는데요, 소시. 맥주에 풍덩 빠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와. 소시지가 너무 탐날 것 같은데? 좋은데요. 한번 입맛 따셔요. 진짜 원육의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목즙이 진짜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 대장 노릇하는 매콤한 소세지 예, 그거 만드는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6가지 수제햄 군단 중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을 자랑했던 요 칠리 소시지. 부대볶음의 맛을 한층 올려준 비밀이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소금. 그리고 이건 양파가루입니다. 네. 옥수수 전분가루입니다. 아, 옥수수 전분?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매운맛 들어갑니다. 이게 뭐야? 칠리 소시지답게 화끈하게 들어가는 고추. 그런데 색깔이 조금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정체를 파악하려 맛을 보는데 맵지 않을까요?
왜요? 와, 매워요? 이 장금 PD가 먹어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저렇게 많이? 이거 많이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아니 임 셰프 그거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고추 아니었어요? PD 지켜줘야 되는데. 아, 못 믿어온대요.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아, 고추인데? 진짜로? 맵지 않고요? 아, 우리 장관 PD. 벌써부터. 아니, 아직도 속아요? 그거를 딱 봐도 매워 보이는. 청양고추가 당연히 맵지. 근데 매운맛 말고 구수한 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여기에 단맛까지 있어요. 아니, 그럼 이 다진 고추에 뭔가 비법이 더 있다는 얘긴데 말이죠. 뭘까요? 궁금해요. 이거예요, 이거. 와, 꽉 들었네. 의문의 항아리를 들고 온 임 셰프 요거 된장 아닌가요? 그런데 속을 뒤적여 보니 청양고추가 나왔다. 된장에 절였구나. 이 된장 속에 박아놓은 이 청양고추예요. 이거는 자 이겁니다. 이거 간장에 삭힌 청양고추입니다. 된장이 들어가면 돼지의 남은 잡내까지 다 잡아주고 간장 향이 들어가면서 더 한국적인 맛이 나기 때문에. 야, 삭히지 않은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풋내가 너무 강해요. 된장에 삭혀서 고추가 들어가면 된장의 영양성분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간장 특유의 그 감칠맛이 있어요. 이 고추를 통해서 같이 넣는 거죠. 매운맛도 주고 과하지 않는 간장과 된장의 맛이 같이 들어갑니다. 된장과 간장에 삭힌 청양고추를 넣고 잘 섞어준 고기 반죽은 소시지 모양을 만들어준 뒤 30분간 푹 삶아주는데요. 와우. 이렇게 끓는 물에 삶아야 탱글탱글하고 육즙 가득한 소시지를 맛볼 수 있답니다. 아, 셰프님 또 먹습니다. 아하. 아, 이거. 너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진짜 맛있겠어요. 아니, 이제 막 만든 거잖아요. 야, 소시지도 이런 맛을 낼 수가 있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부대볶음의 감칠맛을 높이는 칠리 소시지 신의 한수 맛의 결정타는 된장과 간장에 삭힌 청양고추에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드시기 전에 먹는 것도 오랜만인데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침샘을 자극하는 새빨간 짜태에 푸근함을 더해주는 구수한 냄새까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랍니다. 내기가 엄청 큰 겁니다. 겨울을 앞두고 지방옷 단단히 챙겨 입은 도실도실한 매기. 생긴 것 그대로 보들보들한 식감은 물론 한 입 딱 베어무는 순간 풍미가 폭발한다는데요. 젓가락질을 멈추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우리 민물 고기를 먹으면 특유의 비린 향과 그 흙비린 내가 있잖아요. 그거 아예 없어요. 아, 이거 그렇지. 뼈에 붙은 고기가 조금 맛있더라고요. 좀 빨아먹는 맛. 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매기 매운탕의 황홀한 맛에 무아지경 시식 타임을 가지던 님 셰프. 이번엔 얼큰한 국물을 공략해보는데요. 오, 야. 아니, 뭐, 표현을 안 하셔도 알겠어요. 왜요? 뭐라고요? 이거 민물 매운탕 아닙니다. 뭐라? 이건 또 무슨 소리? 네? 민물 매운탕은 담백하고 시원한 맛은 나와요. 요건 이제 민물 새우가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딱 한 큰술 먹죠. 이 가슴 속에 뭐가 막 이렇게 들어와요. 뭐죠? 묵직한 게 팍팍 들어와요. 매기가 확 들어오나? 풍미 가득한 매기 매운탕에 숨어있는 묵직한 한방. 진하고 얼큰한 국물의 비밀을 파헤치러 우리의 임 셰프 주방으로 출동.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찾으러 왔는데 네네. 주방에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23년째 매기와 동거 중인 박정희 주인장. 야, 매기가 엄청 실해요. 싱싱하죠? 자고로 맛있는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부터 나오는 법. 주인장 역시 매일 아침 신선한 먹는 매기를 것 같아요. 공세운다는데요. 23년 내공의 고수답게 손질 방법도 남다릅니다. 어머, 깔끔해. 너무 깨끗해. 진짜. 회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아니 사장님. 왜요? 아니 저 막걸리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흔들면 안 되는데, 저렇게? 아니, 근데 갑자기 막걸리가 무슨
일이죠? 임 셰프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방송인데요. 아, 선생님 드릴 거 아니에요. 매기가 먹을 거예요. 매기가 막걸리를 먹어요? 매기가 막걸리를 먹는다니 우리 임 셰프 당황하셨어요. 진짜 약간 선비가. 이거 막걸리를 먹어? 이렇게 이제 껍질이 까만 부분이 뮤신 있는 이 부분에서 흙내를 제거를 해줘요. 막걸리에 있는 효소, 즉 산도가 흙냄새를 좀 많이 제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얘도 단백질이다 보니까 훨씬 더 쫄깃쫄깃한, 쫀득쫀득한 식감도 줄 수가 있는 거고. 오, 진짜 막걸리가 걸쭉끈적해졌네요. 잡내까지 잡아주니까. 아, 이게 비법이었군요. 색깔이 점액이 다르다. 없어요, 점액이. 시래기 너무 좋아요. 물을 깔고. 역시 큼직큼직하게. 야, 민물새우가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주잖아요. 육수 넣겠습니다. 이게 육수예요? 이게 육수예요? 왜요? 임 셰프를 또다시 놀라게 한 육수의 정체는 뭐라? 맹물? 네? 아니 구수한 육수를 써야지 왜 맹물을 사용하세요? 천연의 맛 우려내니까 더 맛있어요. 아니 뭐 비법이 맹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하, 오늘도 난관이 예상되나요? 있을 텐데. 시원한 맛은 뭐 무, 새우 이런 애들이 다 줄 수가 있는데 묵직한 맛, 구수한 맛이 어디 나오죠? 야, 정말 색깔 봐. 들어갑니다. 아, 양념장 갑니다. 아, 이게 양념장이에요? 네. 무와 시래기, 매기를 넣고 한 소끔 끓인 후 매콤한 양념장을 풀어주면 매기 매운탕 완성. 네. 저 양념장 좀만 보여주세요. 아, 네. 보여드릴게요. 이제 비법이 있을 만한 것은 단 하나, 요 양념장인데요. 서둘러 양념 분석에 나선 임 셰프. 바로 나오죠. 여기 안에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아, 벌써 찾았습니다. 와, 고춧가루 정말 좋네요. 고춧가루하고요. 예.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집은. 새빨간 고춧가루와 요 정체불명의 물만 있으면 된다고요. 색깔도 심상치 않고 비법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요. 진짜 진한데요. 된장? 이거 아까 제가 저기서 봤던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1시간 전으로 들어갑니다. 매기를 손질하던 중 임 셰프의 코를 찌른 수상한 냄새? 무슨 냄새지? 거기가 아닌데. 냄새를 따라온 곳에 큰 냄비가 놓여 있습니다. 아, 이거 맞습니다. 인삼, 대추, 엄나무. 야, 이거 녹각 아니에요? 녹각? 아니 무슨 매운탕집에서 보는 전통 재료를 이렇게 많이 쓰죠? 아니 이게 삼계탕집도 아니고요, 진짜. 이거 보약 같지 않아요? 그 정도면? 저희가 한 12가지 정도 들어가요. 12가지? 네네. 감기, 환기 이런 애들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날 수 있는 비린내 다 잡아버리는 거고요. 록각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리고 얘가 녹으면서 콜라겐도 많이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보약과도 같은 이런 음식이 돼버리는 거죠. 당귀, 엄나무, 녹각, 대추 등 12가지 한약재를 넣어 비린내는 잡고 영양가는 높였다. 여기에 매콤함을 담당하는 고춧가루와 주인장의 손맛이 더해지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비법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신의 한 수 맛의 결정타를 찾았습니다. 12가지 전통 재료를 넣어서 깊은 맛을 만들어낸 양념장이었습니다.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은 물론 기분 좋은 새콤달콤함도 함께하는데요. 윤기 차르르 흐르는 비주얼까지 침샘자극 지대로다. 우리의 임 셰프도 얼른 한 입 들어보는데. 오, 빨갛. 소리가. 감동은 잠시 뒤로 한 채 비법 분석에 나서고 수분이 많은 식재료이잖아요. 그래서 튀겨놓으면 물컹하는 식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겉에 옷은 바삭. 요 메기살은 부드러운 걸 넘었어요. 쫄깃한 식감이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튀길 때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을 내는 비법이 튀기는 과정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 과연 맞을지 매기 탕수의 비밀을 파헤치러 임 셰프 다시 주방으로 고고고. 사장님, 저 안 갔어요. 처음 먹어보는 이 메기탕수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갈 수가 있어야죠.
아니 지금 탕수하세요? 네. 때마침 매기 탕수를 튀기고 있던 주인장. 조리법을 차근차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아우, 갓 튀긴 저 튀김. 먹고 싶다. 보이죠. 색깔이 진짜 좀 다르지 않아요? 갓 튀긴 매기 탕수. 시식은 언제나 옳은 법이지요. 저거 진짜 제일 맛있어. 와우. 소스 안 찍어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저거. 근데 네. 저한테 뭐 빼놓으신 거 있죠? 쫄깃한 맛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맛있는데 너무 부드러워. 네. 아니, 한 번 더 튀겨야죠. 이거 한 번 더 튀겨주세요, 그러면. 기름 바꿔야 돼요. 기름 좀 바꿔주세요. 두번 나가시죠. 저 여기 있어요. 아, 여기 기름 더 튀고 그러는데 잠시 타가지고. 아니 뭐 기름을 바꾸고 깨끗한 기름을 튀기면 더 맛있는 건 맞는데. 기름 가려 새 걸로? 깨끗해. 깨끗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뭐야? 이거 왜 딱딱해? 뭐야? 갑자기 딱딱하게 굳은 튀김? 이거 아까 그게 아닌데요? 확실히 다르네, 달라. 이게 손에 낀 거잖아, 이게. 아닌데 맞는데요. 아니, 아까 여기도 냉동실. 그게 금방 식었다고요?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야, 여기 있잖아요, 지금. 어머, 튀김을 냉동실에다가 세상에.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생선살에 있는 수분이 해동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쫄깃한 식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매기 탕수의 신의 한 수, 맛의 결정타. 1차로 초벌한 튀김을 그 즉시 냉동 보관하는 숙성법에 있었는데요. 생선살 속 수분이 냉동과 해동을 거치며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답니다. 모든 음식이 얼려서는 안 된다는 편견이 깨진 거예요. 얼려서 더 맛있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사장님.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승승장구하십시오.